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직장, 더 훌륭한 자식, 더 많은 돈. 그렇게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시 다음 것을 꿈꾸며 끝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가벼우신가요? 원하던 것들을 이루었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행복이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어쩐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써온 우리에게 원하지 말라니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포기가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이고, 체념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얻는 법이 아니라 더 가볍게 사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고, 좋은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왔습니다. 어떤 것은 얻었고, 어떤 것은 얻지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며칠 가지 않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만족감은 곧 다른 욕망으로 바뀌었고, 집을 샀을 때의 뿌듯함은 더 큰 집을 보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곧바로 다음 욕망으로 옮겨간다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잠시 갈증이 해소되지만 곧 다시 목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하던 것을 얻는 순간 우리는 잠깐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곧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 새로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욕망의 끝없는 순환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식이 대학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고 나니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자식이 취직하면 안심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결혼 걱정이 시작되고, 자식이 결혼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손주 걱정이 생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00원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1,000,000원이 생기니 1억이 필요하고, 1억이 생기니 10억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조금만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큰 집으로 이사가니 더 좋은 동네의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본질입니다. 채워지는 순간 더 큰 욕망으로 변하는 것.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다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욕망만 생길 뿐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더 많이 얻으려 하지 말고 더 적게 원하려 해야 한다고.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지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들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진짜 필요가 아니라 그냥 욕망일 뿐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더 큰 집을 원한다면, 지금 입는 옷이 충분한데도 더 비싼 옷을 원한다면, 지금 먹는 음식으로 배부른데도 더 좋은 음식을 원한다면 그것들은 진짜 필요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 그리고 그냥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며 사셨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평생을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셨나요? 정말 행복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셨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고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 이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라고. 더 많이 얻으려 하지 말고 더 적게 원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원해도 그것을 추구할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시간도 많지 않고 남은 인생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얻으려 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평온하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망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만으로도 사실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살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 욕망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될까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나도 그것을 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을 보고 나도 그것을 이루고 싶어집니다. 옆집 사람이 새 차를 사면 우리도 새 차가 갖고 싶어지고, 친구가 여행을 다녀오면 우리도 여행을 가고 싶어지고, 친구가 좋은 직장에 가면 우리 자식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에서 오는 욕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비교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갑자기 내 것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부족해집니다. 이것이 비교의 함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교를 멈추라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는 나의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친구가 더 큰 집에 사는 것을 보면 내 집이 갑자기 작아 보이고 동창이 더 성공한 것을 보면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남의 자식이 더 잘하는 것을 보면 내 자식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 집이 작지만 따뜻하고 내 인생이 평범하지만 평온하고 내 자식이 특별하지 않지만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욕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얻지 못한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어 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더 많은 돈을 원할까요? 정말 그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을 때의 불안함을 피하고 싶어서일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돈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의 불안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정말 명예가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까요?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망의 뿌리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고.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 때의 불안을 피하려는 것뿐이라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욕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불안해서 원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진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안해서 원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불안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불안을 피하려고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그 불안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것.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불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 이런 불안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욕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불안을 피하기 위해 많은 것을 원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때입니다. 불안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불안을 받아들이면 욕망이 줄어들고, 욕망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선물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됩니다. 꿈이 있어도 되고, 목표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자식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른 길을 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라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돈을 위해 건강을 해치고 돈을 위해 관계를 망치고 돈을 위해 인생을 저당 잡는다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라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조금만 아파도 불안해하고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음을 붙잡으려 애쓴다면 그것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되 늙고 아픈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젊음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나이를 있는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집착을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얻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따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소유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들, 사용하지 않는 것들, 그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들. 이제는 그것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욕망도 많아진다고. 물건을 줄이면 욕망도 줄어든다고.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은 없어도 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세요. 버리거나 나누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나만의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남이 무엇을 가졌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 이제는 그렇게 살 때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편안히 일어난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사는 욕망의 반대편에 있다고. 감사할수록 욕망이 줄어들고 욕망이 줄어들수록 행복해진다고. 네 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사세요. 단순한 음식, 단순한 옷, 단순한 하루. 이렇게 단순하게 살수록 마음도 단순해지고 욕망도 단순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순함이야말로 진짜 풍요라고. 복잡하게 살수록 불행해지고 단순하게 살수록 평온해진다고. 다섯 번째는 고요함을 즐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것.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 평온을 줍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는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나무는 더 큰 나무가 되려 하지 않고 꽃은 더 아름다운 꽃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나무를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 소리를 들으면 욕망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도 아름답다는 것을. 일곱 번째는 시간을 천천히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살아왔습니다. 빨리 이루고, 빨리 얻고, 빨리 성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느리게 사는 것의 가치를.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사는 것. 이렇게 느리게 살수록 욕망도 느려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여덟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기대에 맞춰야 하고 그들의 욕망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예술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예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순간, 우리는 일상의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이릅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시를 읽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느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욕망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열 번째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법이나 돈 버는 법에 관한 책이 아니라 철학이나 문학 같은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책을 읽으세요.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지혜로운 책을 읽으며 욕망이 아닌 사유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욕망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11번째는 베푸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는 연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베푸는 순간, 우리는 나의 욕망이 아닌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을 돌보는 시간이 욕망을 줄이는 시간이 됩니다. 12번째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자주 사유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 더 큰 집이 중요할까요? 더 많은 돈이 중요할까요? 더 좋은 차가 중요할까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의 욕망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13번째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원했던 것들이 지금 얼마나 의미 없는지 깨달으라고. 10년 전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요? 20년 전 이루고 싶었던 것이 지금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중요해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별것 아니었던 것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원하는 것들도 10년 후에는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욕망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14번째는 명상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에는 동양 철학의 영향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특히 명상에 대한 그의 이해는 매우 깊었습니다. 명상은 욕망을 내려놓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평온의 상태입니다. 15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욕망도 많아진다고.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더 크게 키웁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욕망도 조용해집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욕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6번째는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습관에서 온다고. 매일 커피숍에서 비싼 커피를 사는 것, 매달 새로운 옷을 사는 것, 필요하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사는 것들.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습관을 바꾸면 욕망도 줄어듭니다. 17번째는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는 이런 통찰이 있습니다. 불행의 대부분은 높은 기대에서 온다고.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완벽한 자식,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건강, 완벽한 노후. 하지만 이런 기대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기대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건강하기만 해도 감사하고, 배우자가 곁에 있기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이렇게 기대를 낮추면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18번째는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과 싸울 것인가?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지혜는 후자입니다. 현실과 싸우면 우리만 지칩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고 우리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집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끝에 다다랐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그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조금은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얻으려 하지 말고 더 적게 원하는 법을 배우라고.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부에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사실 그것보다 적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망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지혜라고. 젊었을 때는 얻으려 했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채우려 했지만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세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세요. 더 많이 이루려 하지 말고 지금 이룬 것에 감사하세요. 더 많이 원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평온하세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는 자유, 비교에서 벗어나는 자유, 불안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더 많이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할 때 행복해진다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로 충분하지 않나요? 따뜻한 집, 먹을 수 있는 음식,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런 평온을 줍니다. 원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마음보다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느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욕망이 아닌 평온으로, 불안이 아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라도 욕망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조금은 달라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철학이 전하는 평온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내일은 더 평온한 마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원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